네, 라이징 스타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아래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좀 불편하시다면 이 사이트도 있습니다. MTN 글로벌 랩이라고 검색창에 치셔도 추가적인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으니 두 가지 통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가 정말 이 기회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 그리고 이가람 글로벌랩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까 인터뷰 시간에도 비중 있게 양회, 이 중국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침 이용철 부장 오늘 함께하고 계시니 이 정책적 이벤트 어떻게 해석해서 종목으로 이어서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야 될까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양회가 개막을 했어요. 자, 어떤 이슈를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중국 투자할 때 그 중국 정책에 관련된 네네. 부분을 중요시하자 그랬는데요. 우리는 이제 양회를 철저히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분석 차원이나 종목 선정 차원에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 얘기가 또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산업의 수혜로 연결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양회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슈는 꺼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환경에 기인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유일한 이슈 하나는 경제 성장률 둔화를 막자. 이게 네, 유일한 네, 네. 이슈거든요. 아까 잠시 전 코너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래 양회 때는 양회 블루라고 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를 차단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없애자 이런 네. 게 이제 중국의 어떤 큰 잔치에 대비하는 마음 자세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조차 못했습니다. 이게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제조업체들의 중단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계속 뭐 감산 조치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서 계속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조차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중국 현실입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회를 하고 나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찾아왔었고요. 예전 이제 양회 분석을 해보면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련주들을 찾아서 양회 수혜주가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갑자기 오르면서 양회 효과를 이미 좀 봤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핵심된 부분은 뭐 통신 산업을 비롯한 IT주와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을 제외하고 그리고 특별한 이슈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좀 어려운 과정에서 찾는 종목 과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매년 봤지만 까다로운 경우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만의 특별한 점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올해 이제 봐야 네. 될 부분은 인민의 삶의 질에 대한 개선 부분이다. 결국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민들이 이제 소비 생활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경기 부양에 소비 완화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다. 그러면 테마가 소비가 된 걸까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 네네. 양회 수혜주들은 소비주 관련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회 이후에 이제 좀 기대해봤던 인프라보다는 이번에는 소비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민의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주들 이렇게 찾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대표주들, 그러니까 블루칩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증시가 올해 들어서만 25%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아서는 30%, 50%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등주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 2등주, 3등주에서 찾자. 오히려 옐로우칩에 좀 중심을 둬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저희 글로벌랩 계속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포인트 잘 따라가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등, 3등주로 넘어가면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키워드는 소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종목 좀 바로 볼까요? 예, 종목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제약주고 네. 하나는 식료품주입니다. 자, 상해제약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광명유업 가지고 왔습니다. 상해제약 좀 살펴보면요. 제약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유한양행이나 뭐 한미약품 같은 그런 제약주고요. 중국에는 이제 항서제약, 복성제약 같은 대형주가 있는데 그 다음 정도 수준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상해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면서
주요 제품은 심장 질환, 항생제, 소화 질환, 신경계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요. 노바티스나 화이자, 동아제약 같은 글로벌 업체와도 이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그 제약 업종들이 좀 주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제약 업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그런데 이제는 제약 업종을 볼 때가 되었다. 그 중에서 항소제약 유심히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광명유업입니다.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메일유업이나 남양유업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1위 실업이라는 큰 회사가 있고요. 중국에서 세 번째 큰 회사가 이제 광명유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해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북부 지역이나 원유 생산 기지를 바탕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에 밀집돼 있는 소비 계층들에게 유통을 통한 시장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이슈와 함께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자, 먼저 미국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 종가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스티 파마입니다. 1달러 선에서 좀 주춤했습니다. 알리메라 사이언스는 1.71% 올랐고요. 오로라 모바일은 7% 뛰었습니다. 이노데이터 잠깐 쉬어가면서 1달러 42센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본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메르카리 4거래 연속 플러스 0.3% 올랐고요. 세테지 홀딩스도 1%대 상승 8거래 연속 플러스였습니다. 호리바 제작소와 미라카 홀딩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라카 홀딩스 쉬어가면서 3,000원대의 거래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종목들 오늘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이가람 연구원과 지금부터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임팩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네네. 있는 오메가3와 관련되어 있는 오메가3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ACST, 아카스티 파마입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심혈관 질환 의약품 개발과 상업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현재 오메가3를 사용하는 처방약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프리라고 해서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현재 제품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크릴 오일이라고 해서 어저께 우리나라 검색창에서도 1위 했던 네, 1위 했던 크릴 오일. 크릴 오일입니다. 네. 그 크릴 오일을 이용을 해서 현재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중성 지방 혈증에 대한 치료약을 하는 오메가3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오메가3 시장만 보더라도 현재 성장세에 있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 현재 4천만 명 이상이 현재 이 고중성 지방 혈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임상 실험 단계에서 성공만 된다면 앞으로 이 기업 자체가 실적도 크게 개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좋은 뉴스로 본다면은 토론토 벤처거래소에서도 2019년 벤처기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특허가 획득이 됐기 때문에 상용화 됐을 때도 유럽에 크게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제약주와 같은 경우는 기대감과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두 마리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카스티 파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가격적인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동평균선도 장기 이동평균선 도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가를 바로 말씀드리자면 1달러, 10달러부터 1달러까지 매수 존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0달러 80센트 그리고 1차 목표로는 1달러 50센트와 2차로는 1달러 90센트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를 보면 73%가량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아카스티 파마 봤습니다. 자, 알리메라 사이언스 이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많이 언급을 해드려서 네.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핵심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전략 잡아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예, 알리메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당뇨병성 안구 질환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치료법보다 굉장히 좋은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중동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중동 시장에 대한 실적이 들어간다면 더 큰 실적이 가능한 실적 기대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여드리면 소개 이후로 현재 13% 증가세에 있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더 증가세로 나타날 수 있겠고 조금 더 올라가 있지만 조정을 기다렸다가 1달러 10센트에서 0달러 90센트까지 매수를 보시고요. 손절가는 0달러 70센트. 1차 목표가로는 1달러 40센트와 2달러는 좀 크게 잡아서 2달러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 알리메라 사이언스 잡으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13%가량 2월 21일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차까지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일단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네.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분할 매도는 조금만 실현하신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채워서 2차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메라 사이언스와 아카스티파마 두 종목 모두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둘 다 장기적으로도 좀 볼만한 종목인가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긴 안목으로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 아카스티파마, 알리메라 사이언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좋은 종목 그리고 이슈 점검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 그리고 이가람 글로벌랩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는 관망세가 뚜렷했지만 살펴볼 이슈가 많았죠. 저희가 여러 가지 코너를 통해서 이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유난히 매수 기회로 당장 잡을 수 있는 해외 증시 종목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통로를 통해서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까지 얻으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쭉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